우리는 앞으로 18개 도시를 직접 걸으며 중국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도시는 하얼빈. 여러분은 중국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주 빠르게 변하는 도시, 복잡한 거리, 낯선 언어, 그리고 이미 익숙해진 몇 가지 이미지들. 하지만 한 나라를 몇 장면만으로 기억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도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정의 시작은 중국 동북부의 도시 하얼빈입니다. 비행기로 3시간 남짓.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풍경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건물은 유럽 같고 간판은 한자고 도시의 공기는 분명 중국의 겨울인데 거리의 표정은 또 전혀 다른 곳을 닮아 있었습니다. 하얼빈은 중국 안에서도 꽤 독특한 도시입니다. 러시아의 흔적이 남아있고 겨울이 도시의 인상을 만들고 관광지의 얼굴과 역사적인 기억이 한 공간 안에 함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은 중국이라는 말 하나로 쉽게 정리되지 않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 상징 같은 장소가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1907년에 시작된 이 건물은 러시아 군대의 군용 성당으로 세워졌고 지금은 하얼빈을 대표하는 건축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높이는 53.35m, 면적은 721제곱미터. 숫자만 보면 그저 오래된 건물 이야기 같지만 막상 앞에 서면 이 도시의 시간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붉은 벽돌과 둥근 지붕, 비잔틴 양식의 외관, 그리고 그 앞에 넓은 광장. 사진으로만 보면 유럽의 어느 도시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조금만 시선을 옮기면 이곳이 분명 하얼빈이라는 사실도 함께 보입니다. 중앙대가를 걷다 보면 이 도시가 왜 한 가지 이미지로 정리되지 않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1898년에 조성된 이 거리는 길이 약 1.45km, 하얼빈을 대표하는 거리이자 유럽식 건물이 길게 이어지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남아있고 그 아래로는 지금의 간판과 가게들이 이어지고 겨울밤의 사람들은 그 사이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하얼빈은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아주 현재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걷다 보면 하얼빈의 겨울이 도시 밖으로까지 넓어집니다. 송화강. 생각보다 훨씬 넓고 생각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강 위로 겨울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도시의 차가운 공기는 이곳에서 한 번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얼빈의 주인은 온도, 숫자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런 풍경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이 도시가 왜 겨울로 기억되는지 송화강 앞에 서면 조금은 알 것 같아집니다. 하지만 하얼빈은 유럽풍의 풍경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납니다. 차이니즈 바로크 거리. 이곳은 서양식 외관과 중국식 생활의 흔적이 한 거리 안에 함께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냥 바로크도 아니고 그냥 중국식 거리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양식이 만났고 그 만난 흔적이 지금까지 거리의 모양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얼빈은 역시 한 가지 분위기로 정리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복합적인 인상은 하얼빈시 박물관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러시아풍 그림들, 옛 건물의 구조,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전시실 안에 들어와 있어도 왜 이 도시가 지금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집니다. 하얼빈의 러시아풍은 거리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술과 건축, 도시의 취향과 기억, 그리고 오래된 공간의 쓰임까지 겹겹이 쌓인 시간들이 지금도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양도에 가면 하얼빈의 겨울은 조금 더 가까워지는데요. 빙등제가 보는 겨울이라면 이곳은 직접 밟고 타고 지나가는 겨울에 더 가까웠습니다. 설경이 넓게 펼쳐져 있고 판다를 찾으러 사람들이 모이고 눈썰매를 타는 순간엔 추위보다 먼저 속도가 느껴집니다. 하얼빈의 겨울은 화려한 조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낮의 풍경 안에도 분명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얼빈의 겨울을 가장 거대한 규모로 보여주는 곳이 빙설대세계입니다. 면적은 약 120만 제곱미터. 막상 숫자로 들으면 잘 실감나지 않지만 현장에 들어가면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얼음으로 만든 성벽과 탑, 한 프레임에 다 담기지 않는 조형물, 빛이 닿을 때마다 색이 바뀌는 표면들,
크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하고 화려하다라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도시가 겨울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하얼빈은 겨울을 견디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겨울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얼빈이 겨울 관광 도시이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도시를 조금 더 걷다 보면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얼빈 공업대, 그리고 그 주변의 풍경. 어른과 성당의 도시로만 보기에는 하얼빈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의 도시였습니다. 성당과 바로크 거리, 빈등제와 눈의 풍경, 그리고 기술공학의 분위기. 하얼빈은 과거의 흔적만 남은 도시도 아니고 겨울 관광지만으로 설명되는 도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든 건 이른 아침의 시장이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도시의 하루가 이곳에서는 먼저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지하로 내려가자마자 사람들이 이미 가득했고요. 통로는 좁고 걸음은 빠르고 가게마다 김이 올라오고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가 시장 안에 차 있습니다. 막 전엔 만두와 바우즈, 국물 음식들, 손에 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간식들. 하얼빈의 아침 음식은 가볍다기보다는 든든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건 상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하나 더 권해보고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고 낯선 손님에게도 생각보다 먼저 말을 건네줍니다. 밤의 하얼빈이 조명과 건물로 기억된다면 아침의 하얼빈은 이런 시장의 열기와 속도로 남습니다. 관광지만으로 남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하루가 시작되는 도시로. 한 도시를 봤다고 한 나라를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조금 덜 쉽게 말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얼빈을 함께 걸은 사람들도 각자 다른 장면들을 기억했을 텐데요. 누군가는 처음 가본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다르게 느껴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선입견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큰 결론은 아니어도 그 정도의 변화면 이 여행은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18개의 도시를 직접 걸으며 중국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도시 하얼빈, 생각보다 더 차갑고 더 화려하고 더 오래된 시간을 품고 있었던 도시,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인 도시였습니다. 이제 다음 도시로 가보려 합니다. 또 어떤 거리와 풍경이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을 조금 다르게 보이게 할지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다음 도시에서 만나요.